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해 언론사들 어떤 언론사가 가장 많이 돈을 벌었는가, 이 언론사들의 수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도 상당히 좀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가 늘고 집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TV를 보거나 모바일을 보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이런 횟수가 늘어나면서 언론사들은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서 경영 환경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장 많이 돈을 번 언론사는 어디일까요? 지상파 방송사, KBS, MBC 이런 등등, 그리고 이 종편, 채널A, TV조선, 그리고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등, 이 전부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돈을 번 언론사, TV조선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미스트롯, 그리고 지난해 미스터트롯, 또 미스트롯2, 이런 인기, 거의 시청률 30%를 넘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TV조선이 지난해 589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결국 이제 트로트 인기,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뽕숭아 학당이라든지 사랑의 콜센터, 이런 것들을 프로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제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흥행몰이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면서 아내의 맛이라든지 이런 이제 드라마까지도 그런 상승작용,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드라마,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계속해서 그 전체적인 이제 상승 효과를 쭉 이제 불러 일으켰던 거죠. 이것이 뉴스까지 영향을 미쳐서 뉴스9 같은 경우 한때 SBS 뉴스 시청률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최근에 이 종편 시청률 이렇게 보면은 한 종편 시청률 10위 중에 한 4개나 5개 정도는 이 TV조선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의 그 이른바 후광 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덩달아서 TV조선은 돈도 많이 버는 겁니다. 이 코로나 이런 게 없었으면 원래 TV조선에서는 이제 이 우승자들, 상위권에 들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순회 공연 같은 것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했다면 아마 수익이 더 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를 못했죠. 하지만은 이 광고 수입 등등등 해가지고 589억 원. 그 전해에, 그러니까 2019년에 TV조선이 한 144억 원 정도 벌어들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한 4배 정도 그렇게 수익이 더 늘어난 거죠. 상당히 엄청난 사실 신장입니다. 지난해가 TV조선에서는 정말 굉장히 일치월장한 그런 한 해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냐, 이건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 버금가는 그런 히트 작품을 낼 수 있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JTBC나 MBN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전보다는 2019년보다는 적자폭이 줄었죠. JTBC 같은 경우 지난해 한 195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고, MBN은 한 7억 원 남짓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전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SBS, TV조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번 언론사, SBS입니다. SBS는 지난해 얼마를 벌었을까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449억 원 벌었네요. 449억 원을 SBS가 벌었습니다. 3등한 언론사가 이제 조선일보인데 375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사와 TV조선 합하면 거의 1000억 가까운 한 964억 원 정도, 이 정도
상당히 큰 돈을 벌어들인 거죠. SBS가 2위를 했는데 이 뭐 KBS도 있고 MBC도 있지만 SBS가 2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에 SBS가 한 60억 정도 이익을 냈거든요. 그런 거랑 생각해 보면은 한 39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SBS도 이 신장 폭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광고 수익이 좀 늘었고, 사업 수익, 이 드라마 제작비 이런 것들이 좀 줄인 점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BS 방송 제작비가 2019년에 비해서 한 17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송 제작비라는 게 이제 드라마 제작비 이런 걸 텐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줄이고 대신 좀 광고 수익이 늘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다 보니까 한 390억 정도가 그 전에 비해서 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펜트하우스, 뭐 한편에서는 상당히 그 막장 드라마 아니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시청률이 이 30%를 넘나 들었습니다. 시청률이 이 정도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광고 수익이 그만큼 늘었다, 거기에 광고가 많이 붙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MBC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지난해 한 4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내다가 이제 흑자를 냈는데, 이 결국은 MBC 같은 경우도 드라마를 거의 만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드라마 보통 만들 때 한 편에 뭐 어떤 경우는 1회 방송에 한 10억 정도 드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확 줄이니까 거기서 이제 비용이 감소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MBC나 SBS 뭐 이런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런 것을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뭐 작지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다 이제 언론사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비용들 다 방송사가 부담을 하는데, 그런 것도 꽤 몇십억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전략하게 된 그런 효과도 있죠. 또 이제 MBC 같은 경우는 놀면 뭐하니,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부분에서 좀 예능 프로그램들이 약진을 했고, 명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비용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40억 정도 이렇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KBS 같은 경우는 지난해 14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2019년의 경우에 한 759억 원 정도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였죠. 하지만 여전히 이 140억 정도의 적자, 앞으로도 KBS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경제TV가 상당히 또 약진을 했는데, 지난해 그 주식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식 계좌도 개설하고 주식 시장이 대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뭐 굉장히 주식과 관련된 채널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힘입어서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도 지난해 18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과 대비해 본다면 한 45억 원 정도 이렇게 늘은 숫자입니다. 결국은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영향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 82억, 중앙일보는 한 73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경향신문 31억, 한겨레 같은 경우는 한 8억 3천 정도, 이 정도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결국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좀 컨텐츠 경쟁력을 통해서 극복한 이런 언론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TV조선이라든지 SBS 조선일보사, 또 한국경제TV, 이런 회사들이 그것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언론사들의 2020년 경영 실적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